안녕하세요, 명월입니다. 그동안 일도 바쁘고 개인사가 좀 있어가지고 영상도 많이 못 올리고 방송도 많이 못했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 준비한 영상은 도람 스킬 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도람 스킬 가이드 좀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도람 가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일단 도람 스킬을 찍는 거는 여기 디바인 프라이드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스킬 찍을 때 찾는 방법은 툴이라는 걸 눌러서 스킬 시뮬레이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각 직업의 4차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확장 직업 쪽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도람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도람을 좀 눌러서 이렇게 스킬을 확인할게요. 자, 일단 물공 도람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피키 마구쪼기와 그리고 당근 난타가 있는데 저는 최근에 당근 난타로 진행을 했고요. 당근 난타는 6초 쿨을 가진 스킬이고 이제 프로모션 그 섀도우나 또는 이제 도람 피지컬 세트를 이용을 하면 쿨감 5초를 잡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1초마다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며 그리고 7 곱하기 7셀로 약간의 범위를 가진 스킬입니다. 피키 마구쪼기 같은 경우는 한 단일 타겟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이제 이후에 한 150 이후 또는 170 이후 던전부터는 한 마리씩 잡을 때 원샷으로 잡지 못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고자 저는 이제 당근 난타를 이용해서 뭐 두 방이든 세 방이든 쏴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이제 여러 마리를 좀 잡을 수 있는 약간의 범위가 들어가 있는 이 스킬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스킬 찍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100레벨 이전에 찍는 방법은 일단은 주력 스킬을 뭐 뭘로 쓸 건지 결정하는데 저는 당근 난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당근 난타를 일단 5렙을 먼저 찍어요. 그리고 생명의 힘을 찍습니다. 근데 처음에 육성할 때 피키 3렙으로 좀 버티는 게 조금 이제 포인트긴 한데 만약에 이 3렙으로 버티는 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이거 5렙을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5렙을 주는 걸로 일단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원래대로 라인을 맞춰서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레벨업을 할 때마다 스킬 포인트가 남으실 텐데요. 그 스킬 포인트를 따로 소모하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100렙 이후까지 스킬 포인트를 쌓아두시다가 한 102렙 정도 되면은 여기 생명의 혼이라는 스킬까지 찍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생명의 혼 같은 경우는 일단 나의 잔존 HP 퍼센트에 따라 데미지가 증가하는데 일단 100%일 때는 2배 정도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99%, 98%로 1%라도 빠지게 되면은 뭐 1.7배, 1.5배 막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좀 깎여 들어갑니다. 어쨌든 기존 스킬 데미지가 1만이 뜬다고 하면은 100%일 때는 2만 정도가 뜨는 뭐 그런 그 2만 정도가 뜨게 되는 그런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육성할 때 가장 키포인트인 거죠. 피키 마구 쪽이야 그리고 당근 난타를 데미지를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주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버프 쪽을 챙기게 됩니다. 버프 쪽 같은 경우는 바다의 힘이라는 걸 찍어서 피통하고 M통을 보유시킬 수 있게 일단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남은 포인트 4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피키를 5개 찍어서 난 초반부터 육성을 좀 편하게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2포인트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뱃살이나 참치 파티 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키 3레벨로 일단 100레벨까지 잘 버티셨다고 하면은 지금 참치 파티와 그리고 대뱃살을 이렇게 2포인트씩 줘서 5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치 파티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체력 또는 내가 버프를 줄 캐릭의 체력에 비례하는 그 방어 실드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데베셀 같은 경우도 그 해당 캐릭 또는 본인 캐릭이 가지고 있는 총 피통의 90%까지 5레벨일 경우 90%의 그 회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일단 육성할 때는 이 부분이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200렙까지 육성을 하게 되고요. 200렙 이후부터는 스킬을 찍는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찍어야 되는 거는 일단 여기 철호까지 찍을 때까지는 당근 난타를 좀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베스트인 거는 그 철호와 그리고 호공 난타를 4렙까지 찍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일단 4렙일 때 범위가 7 곱하기 7셀에서 9 곱하기 9셀로 늘어나게 되고요.
호공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9 곱하기 9셀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이 9 곱하기 9셀은 요 밑에 철호를 배웠을 때, 철호에 대한 교감을 배웠을 때 이제 범위가 늘어나는 부분하고 데미지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고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크리티컬 기반의 원거리 물리 공격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호공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급속 교감이라고 해서 어쨌든 큰 폭은 아니지만 데미지에 대한 어느 정도 보중치를 좀 맞춰줄 수 있는 급속 교감 5렙을 찍는 걸로 일단 이제 물공 트리가 기본적으로 완료가 되고요. 이제 남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포트 관련된 요 가운데 서포팅 위주를 주게 됩니다. 일단은 귀설이라는 걸 찍게 돼서 요 위에 있는 이 버프들의 이제 시간 효율을 늘려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파티를 들어가셨을 때 그 급속 저 영물들의 축복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해당 그 버프 캐릭 같은 경우 뭐 이제 카디날이나 아니면은 뭐 원더러 이런 캐릭들이 버프를 바로 줄 수 있게 AP가 모자랄 때 이걸 바로 주어서 AP 200을 만드는 스킬이 있어요. 다만 이게 단점이 스킬이 10초까지만 유지가 되고 10초 이후에는 AP가 0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쓸 수 있게 이제 버프를 걸어주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거 같은 경우는 5렙이어도 어차피 스테이션 올라가지만 10초짜리 버프기 때문에 1렙만 이용하는 경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킬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버프 쪽까지 완료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남은 이제 7포인트를 어떻게 쓸 거냐를 이제 좀 분배를 해야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를 가도 무난무난하게 또는 카디날이 없어도 내가 카디날의 기본 버프의 일부를 내가 좀 책임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바다축제와 그리고 모래축제 쪽을 좀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래축제와 바다축제를 찍고 1포인트가 남는 거는 이제 선택이긴 한데 철호를 줘서 데미지를 좀 더 보정시키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귀설을 줘가지고 이 AP 주유기로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초기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뭐 솔프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이용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제 트리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가 뭐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초기화가 있을 경우로 알려드릴게요. 초기화가 있을 경우에는 스킬을 아까처럼 이제 생명의 혼을 이제 찍다가 이제 랩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여기 위에서도 이제 철호와 기본적으로 이제 호고공 난타 그리고 철호 그리고 그 영물 교감까지 이제 찍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보통 이제 초기화를 그 상황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줄 수 있는 이제 1차 스킬 라인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가지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일단은 이 생명의 힘 쪽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걸 찍게 되면 회피와 명중 크리 20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 계열 20포인트가 들어갔을 때 원거리 물리 증가 데미지 20%가 또 추가가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크리 20이 땡겨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1차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사냥할 때 이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버프 쪽을 좀 챙기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호구공에도 이제 어느 정도 공속 보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크로스 대시 5렙을 찍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둘 해서 6포인트가 모자라요. 그래서 6포인트는 히스 5레벨 그리고 무리의 힘 1레벨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버프 쪽을 챙겨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다의 힘 쪽을 찍게 되면 이제 피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본인이 좀 더 추가적인 걸 더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챙길 수는 있는데 이제 남은 스킬 포인트가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여유로운 부분은 아니라서 여기는 약간의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는 버프로도 좀 쓰기 유용한 참치 파티랑 그리고 대뱃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새우대라고 해서 물공 마공 10%가 증가하는 부분을 좀 더 챙겨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챙기게 되면 결국 2포인트만 더 채우면 이쪽이 끝나게 되는데요. 요 그루밍이라는 게 어쨌든 상태 이상을 풀어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 그루밍 밑에 있는 이제 퓨어링이라는 거를 찍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 단체 버프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태 이상 풀어주는 게 단체 버프처럼 이제 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파티원에게 걸어지기 때문에 퓨어링을 하나 찍어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포인트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찍어 주신 이후에 이제 나머지 스킬 포인트 2포인트 남는 건 이제 원활하게 뭐 본인이 원하시는 쪽으로 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다른 쪽으로 특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퓨어링을 마저 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새우의 신선함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새우의 신선함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마공계의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힐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남은 포인트는 그냥 소비할 겸 퓨어링을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이유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철호, 그리고 호구공, 그리고 극속교감, 귀전하고 그 다음에 영물들의 축복을 하나 준 뒤에 이제 남은 7포인트는 아까랑 동일하게 여기서 이렇게 버프 계열 챙겨주고, 남은 이제 1포인트는 귀설 또는 철호에 이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나 할 수 있는 이 1차 스킬트리 이런 방법, 이런 식으로 스킬을 준 거, 그리고 2차에서는 이렇게 스킬을 준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제가 좀 이제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또 하나를 더 챙겨보면은 아싸리 버프 쪽을 좀 챙겨보면서 여기에서 좀 옵션을 빼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찍은 트리는 여기서 보시면 일단 생명의 힘 쪽을 찍고 아크로스 대시 5, 그리고 여기서는 바다의 혼까지 찍어줘가지고 버프를 이미 이렇게 다 챙긴 상태에서 이제 남은 4포인트를 그 다음에 참치 대뱃살, 그리고 참치 파티, 가장 이용하기 좋은 버프들 위주로만 이렇게 챙기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장점은 요 이제 모든 옵션 버프 쪽을 다 챙길 수가 있고, 아크로스 대시를 민증하고 어물댐 챙길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은 어쨌든 생명의 힘에 20, 동물계 20포인트가 빠지기 때문에 원물댐 20% 생각보다 큰 수치인데 이걸 빼고 쓸 거냐라는 게 좀 문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로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솔프라기엔 굉장히 좋은 방향이기는 한데 요거를 포기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게 된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걸 포기하게 된 이유는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서 참치 대뱃살 같은 경우 1렙하고 2렙은 쿨타임이 똑같습니다. 다른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끝나는 타임으로 끝나요. 근데 참치 대뱃살이 3레벨부터 보시면 혼자만 좀 늦게 돌아가는 쿨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좀 이제 힐을 좀 원활하게 넣기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치 파티 같은 경우도 이게 레벨에 따라 좀 다릅니다. 뭐 1레벨, 2레벨, 3레벨 다 틀린데, 1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를 이제 보시면은 10%만 보존을 해줘요. 대신에 이제 30초마다 걸어주는 버프이긴, 쉴드 버프이긴 한데, 보시면 지금 남는 시간이 16초, 17초 정도 남게 돼요. 반대로 이제 2렙을 걸어보겠습니다. 2렙을 걸게 되면 2렙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9초, 8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아니다. 한 12초 정도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요 위에 쿨감이 이제 돌아가는 게 다 끝나고 나면은 대충 타임이 지금 끝났어요. 12초가 남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어에 대한 그 실드 수치를 낮추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쿨은 더 이제 땡겨올 수 있다고. 이게 3레벨을 제가 쓰게 되면은 거의 좀 타이밍이 비슷하게 맞아요. 이게 30초 쿨 타임이 돌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30초 버프 유지고 30초 쿨 타임이 대략적으로 돌게 되는데, 이 레벨에 따라 이제 쿨타임 바뀌는 거고요. 3레벨을 썼을 때는 거의 한 6초에서 5초, 6초 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어 수치는 낮지만 가장 원활하게, 지금 보시면 8초 정도 남았죠. 좀 원활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치 파티를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4레벨이 되면 거의 딱으로 끝나게 되고요. 5레벨을 쓰게 되면 어쨌든 방어율은 높아지지만 이 참치 파티가 끝나고도 한 2, 3초 정도 후에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대뱃살하고 그 다음에 참치 파티는 스킬 레벨에 따라 이 쿨타임 적용 시간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킬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부분이 어쨌든 이제 생존을 위해서 쓰기에는 굉장히 5레벨이 좋기는 하지만, 요 반대로 따지면은 이 부분이 어쨌든 쿨타임이 좀 비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 이제 생존이 아슬아슬하신 분들은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바다의 혼 쪽을 챙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써있는 설명으로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일단 그 신선한 그 새우대 같은 경우는 회복량이 2배로 올라가는 게 있고, 그리고 그
KO 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공 물공이 올라가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2분 더 연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까 참치 대뱃살 같은 경우는 5초의 쿨감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쓸 수 있는 것보다 5초를 감소시킨 상태로 주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스킬은 5초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예요. 5초가 감소돼서 그 정도로 아다리가 맞는 거고 5초가 감소 안 됐다면은 더 원활하게 쓰기 힘들기 때문에 스킬 텀도 좀 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회복 수치나 방어 수치가 높은 걸 써서 애시당초 그냥 그 시간하고 좀 관여가 안 되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참치 파티의 방어력으로 일정량 올려준다 그러는데 일정량이라서 정확하게 어느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1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렙을 쓰면 60% 정도는 방어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물공트리로 이제 첫 번째로 하나 땄던 이제 고민하면서 땄던 트리였는데 요거를 또 쓰면 요 아래 같은 경우는 동일해서 따로 지금 찍지 않을 건데요. 요 위에 같은 경우를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데미지를 뭔가 더 끌고 싶으면서 뭔가 이제 원활하게 버프를 이제 돌리고 이거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가장 좋은 베이스는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트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마스터 시 그 초기화를 했다는 전제로 이제 깔아서 이제 찍게 되면은 바다의 혼을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힘도 찍어요. 그리고 아클럽 대시 동일하게 여기까지는 챙기는 건데 여기는 다 3레벨로 이제 동일하게 이제 고정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6포인트가 모자랐잖아요. 그럼 히스 4포인트까지 주면 딱 스킬 포인트가 맞는데 여기 3차에서 있는 스킬을 1차로 끌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스킬 포인트를 이제 좀 까먹고서 이쪽에서 또 동일하게 해서 무리의 힘까지 주게 되면 61포인트로 되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원물댐 20%까지 끌고 오면서 크리를 챙길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바다의 혼으로 해서 뭔가 좀 더 이제 원활하게 버프를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딱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긴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썼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새우때 같은 경우는 지금 3레벨이라 버프 시간이 2분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바다의 혼 쪽이 되면 2분이 추가가 돼요. 120초가. 그렇기 때문에 총 4분의 버프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나중에 이제 배우시는 여기 영물교원 귀설을 배운 상태에서 바다 축제를 쓰게 되면 바다 축제는 기본 2분이지만 지속 시간이 2배로 되기 때문에 4분이 똑같이 맞춰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 새우때 데미지 증가 버프와 그리고 바다 축제의 증가 버프 요 파워하고 이제 특성 쪽 올려주는 요 증가 버프 시간을 맞추기 딱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트리를 짜느냐고 이게 이렇게 3레벨로 맞춰 놓은 거였고요. 참치 대뱃살 같은 경우는 지금 2레벨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2레벨 쓰는 이유는 이 시간을 제가 재봤는데 2레벨을 한 번 쓰고 2번 쓰는 시간이 3레벨 한 번 쓰는 시간하고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60%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에 50%밖에 못 채우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위험하다면 3레벨을 주력으로 쓰되 뭔가 조금 이제 피가 좀 아슬아슬하지만은 그래도 원활하게 좀 쿨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2레벨을 쓰는 게 가장 원활하더라고요. 그리고 참치 파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6초 정도의 쿨이 남기 때문에 이 참치 파티를 이용해 가지고 이 3레벨을 이용해서 쓰는 부분을 이렇게 세팅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스케이트를 짠 이유가 이렇게 됐던 거고 여기 3차에 있는 2포인트를 끌고 와서 여기까지 맞춰줘서 업물댐도 챙기고 버프도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쓸 수 있는 정도로 다 챙겨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래 찍는 거는 그 기존에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기존에 했던 거랑 동일한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똑같이 찍어주고 귀설 주고 영물들의 축까지 준 이후에 여기서 어쨌든 저는 물공 베이스다 보니까 이거를 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선택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5포인트 만약에 안 준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카디나를 항상 끌고 다니면 되더라고요. 카디나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 베네디툼하고 어차피 렐리조하고 같은 효과고 동일하게 중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디날이 이걸 써주면 이 캐릭이 결국 이 버프를 쓸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는 게 있는데 저는 일단 카디나를 좀 운영을 안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다 축제를 5렙을 줬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2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지금 2포인트가 모자라요. 그래서 47까지 찍을 수 있는데 이 나머지 포인트를 저는 여기 버프 저기 방어 쪽하고 이제 마공 쪽이 관련돼 있는 이 모래 축제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줘가지고 총 스킬 포인트를 사용했고요.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바다 축제하고 모래 축제를 안 찍으실 분들은 철호를 주거나 해서, 아니면 또는 귀셔를 줘가지고 AP 주위에 좀 더 도움이 되거나, 또는 이제 그 철호로 해서 기본 베이스 데미지를 이제 그 선작업이라고 하죠. 선작업 스킬의 데미지를 좀 올려주는 방법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사항인데, 4레벨일 때랑 7레벨일 때랑 데미지 차이가 좀 생각보다 커서 7레벨일 때 그 쓰게 되면은, 제가 해본 기준 경험으로 이제 설화 기본 셋 장비를 꼈을 때 구제련된 그 갑옷 세트 있잖아요. 그거에 인챈트 같은 거 돼 있는 상태로 꼈을 때 7레벨을 쓰면은 8090 모니터들이 다 이 철호의 그 포효만으로도 다 원샷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회 돌릴 땐 굉장히 원활하긴 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4렙으로 줄이면은 이게 원킬이 또 안 나는 좀 애매함이 좀 있어서 이 호구공을 좀 섞어줘야 된다는 부분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뭐 낙해 돌릴 때 뭐 이게 7렙이든 이게 4렙이든 뭐 크게 영향은 없었다는 게 개인적인 성향인데, 어쨌든 속도감 있게 좀 더 진행을 하고 다른 캐릭 버스를 태운다고 하면 7렙을 주는 게 좋긴 했었습니다. 이건 어쨌든 경험으로 해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트리는 이렇게 바다의 혼 쪽을 찍어가지고, 나머지는 일단 기본 스킬 트리대로 찍히는 라인을 만들었고, 그리고 동물의 힘 쪽을 찍고, 여기에서 그 동물기 20포인트를 채워서 원물댐 20%를 챙기고, 그리고 혼자서 할 때도 원활할 수 있도록 카디날 없이, 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주개만 끌고 다닐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주개랑 도람하고 이제 궁합이 생각보다 잘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바다 축제하고 모래 축제를 챙겨오는 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스킬트를 짰습니다. 뭐 스킬트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라인대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거는 뭐 지금 제가 쓰는 이 스킬트리가 깔끔해 보인다라고 하면 요걸 쓰시면 되고요. 아니다, 뭐 나는 아까 봤을 때 여기서 썼던 이 원물댐 20%를 줄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나머지 버프들을 다 챙기는 라인으로 좀 찍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 20%를 찍었다 뺐다를 몇 번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찍는 거를 추천드리는 방향이에요. 되도록이면 찍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찍지 않고 나는 그냥 요 크리 20만 땡기는 역할로 좀만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아크라우스 대신 공속 때문에 챙겨야 된다고 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1포인트가 남는 거를 이제 어디 원활하게 넣으시면 되는데, 뭐 딱히 제 생각에는 따로 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귀설에다 줘서 그냥 넣든 호공에 1포인트를 주든 해서 이런 식으로 소모하게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메리트가 좋진 않더라고요. 원물댐 20%로 데미지가 증가할수록 좀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1000만 정도 딜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원물딜 20%가 이제 없이 만 1000만이 나온다 치면, 이걸 넣게 되면은 한 1100만 정도로 100만 정도는 증가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 기본 베이스 데미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차이가 커질 거라서 빼놓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트리를 더 쓰는 거 원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것도 같이 안내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끝으로 마공 쪽 하시는 분들 있죠. 마공 쪽 하는 분들은 이제 스킬을 어떻게 찍냐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개박하 메테오 말고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이게 대지온이죠, 대지온. 대지온 쪽을 대지의 힘 쪽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을 좀 챙겨오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어쨌든 20포인트를 채워가지고 이제 그 마공 20%를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줘도 되지만 위쪽에서 그렇게 쓸만한 그렇게 메리트 있는 스킬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요 개박하 뿌리기 말고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줘가지고 요 아래 버프 쪽을 챙겨가지고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쓰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줬고, 나머지는 바다의 혼을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어쨌든 이 포인트는 또 아래서 끌고 와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마공 쪽은 생각보다 여유가 좀 있습니다. 요 혈록 같은 경우는 7레벨에 그냥 속성을 없애는 거라서 그냥 없앨 필요가 없기 때문에 6레벨을 주면 되고, 그리고 입새바람 7렙, 아이고 스킬 포인트가 다시 찍어야 되네요. 잠시만요. 대우 2개 주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혈록도 이거 기본 패시브를 마스터 해줘야 되고, 그리고 속성 거는 거 6레벨, 그리고 입새바람 7레벨 이렇게 주고, 이제 나머지는 어쨌든 파티에 도움이 되는 뭐 요거 영물들의 축복까지 보통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를 주고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이제 버프처럼 쓰겠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게, 마공 같은 경우는 장점이 그냥 언제든 내가 그냥 버프 캐릭처럼 육성도 하면서 버프 캐릭처럼 쓰겠다라는 부분이 좀 타협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혈록포 같은 경우 있는데, 혈록포 같은 경우는 단일 개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지 않는데, 쓰시는 분들은 또 잘 쓰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은 스킬 포인트 혈록포를 주실 분들은 혈록포를 주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그냥 적당하게 위에 이 메테오랑 그리고 입시바람만으로도 그냥 사냥을 해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남는 4포인트를 귀셔 쪽을 줘가지고 AP 주유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귀셔 같은 경우도 그 7렙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5렙을 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마공 20%를 챙기기 위해서 2포인트를 더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킬트를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공 부분인, 마공하시는 분들이 좀 선택하셨을 때 좀 원활한 스킬 트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안내를 또 해드렸던 거예요. 여기도 동일하게 뭐 카디날 끌고 또 따로 하실 거면 여기 있는 스킬 포인트를 줄여서 귀셔 쪽 더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줄임 포인트로 또 헬럭포도 챙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디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모래축제랑 바다축제는 선택이라는 부분을 항상 이제 좀 아시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일단 도람 스킬 가이드는 끝날 것 같고요. 어쨌든 육성하시면서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좀 요즘 이제 글도 많이 올라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뭐 따로 체크해 드릴 거는 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기본 베이스로 이제 쓰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바다요원을 챙기고 안 챙기고는 어쨌든 선택권인데, 챙기는 이유는 그 버프 타임을 4분 맞추기에 좋고 대뱃살이라는 걸 5초가 쿨감을 해서 좀 더 자주 쓰면서 나의 회복량을 이제 일반 힐처럼 2레벨을 쓸 때는 약간 어느 정도 저희 힐 쓸 때 느낌처럼 이렇게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길 수 있고, 탐치 파티는 일단 저희가 이제 레벨을 좀 낮은 걸 쓰는데 이 시전제 방어력 30%보다 좀 더 높은 수치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요, 맛있는 새우 파티라는 걸 이제 걸게 되는데, 여기서 이걸 쓰게 되면은 약간 마니피카 같은 느낌이에요. SP 회복력 150% 추가 증가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여기에 새우의 가오라고 해서 SP 회복력 증가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엄청나게 도움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짜갈짜갈하게 뭔가 좀 챙기기 좋습니다. 마공 계열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쓸만할 거예요. 왜냐면 틱당 M 회복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었다는 게 뭐 일단은 짤깐짤깐제 좀 알려드리는 팁이었고요. 그리고 냥냥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8초 동안 이속 증가용하고 잠깐 동안의 데미지 증가용으로 좀 쓰기에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활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좀 참고하셔서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도란 가이드는 끝났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열심히 게임을 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도람 스킬 가이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